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취준생들아, 부디 건강해야 해.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의 영업실장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토목달 대표 강사 이발소 바지원장 김정훈입니다. 우후! 예! 아니 왜 오늘 네. 같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발소 이거. 할까 말까.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났나? 그런가? 다들 그러네요. 보고 에블바리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예전보다 우리가 네. 만난 네. 텀이 조금 있었죠. 맞아요. 오늘 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발소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 못하고 네. 잘생긴 태연 하나 그 얼굴 보느라고. 네. 그래서 그랬군요. 네. 저는 입에 침 그런데 바르시고. 이런 희경 씨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는 게 왜요? 저는 오늘 또 다른 분 때문에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왜? 이렇게 남자 마음이 갈 때다. 말씀해 보세요. 제 소식통에 따르면 네. 오늘 이발소의 특별 게스트로 네. 정신 건강을 챙겨주는 예쁜 누나가 오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건강 챙겨주는 예쁜 누나? 제가 밥 잘 사주는 저기 예쁜 누나도 들어봤고 밥 잘 남자는 사주는 웃긴 누나잖아. 저는 밥 잘 사주는 웃긴 누나. 네. 나한테는 그러니까 예쁜 누나까지는 아니고. 나한테는 포도알 잘 주는 예쁜 누나. 그런데 제가 동생이라는 거. 아예 좀 어려 보이는 척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또 그런데 왜 걸렸네요. 밥을 제가 잘 사고 이러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건가 봐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 밥만 있겠습니까? 밥보다는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네. 정신 건강이 중요하지. 그러면 오늘은 제 정신 건강도 한번 챙겨가 보길 바라면서 네. 네. 정신 건강 챙겨주는 예쁜 누나 누이신지 빨리 소개해 주세요. 취업 준비생 정신 건강 특집으로 어허.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와우.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은정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정신과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과장님이셨어요. 네, 과장님 근데 그 아래 또 부하 직원분들께도 이렇게 참하게 말씀하시나요? 이은정입니다. 물 뿌리면서? 서류가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화날 때는 좀 더 경쾌하시죠? 아, 그럼요. 오늘 인천에서 일산까지 오셨어요.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퇴근하고 오신 건가요? 네, 오늘 칼퇴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설렌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녹화인데 9시 밤 9시인데 네. 그 많이 녹초가 되셨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를 위해서 또 저희 모든 취준생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분의 또 이력이 네. 살짝만 봐도 저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궁금해하실 이발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은정 과장님에 대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뒷조사 한번. 네, 제 주특기잖아요. 네.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학력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 석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으십니다. 네. 주요 진료 분야를 보면요, 기분장애, 불안장애, 조현병, 정신치료, 알코올 의존증이 주요 진료 분야시고요. 저는 논문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질병을 앓고 계신다는 걸 줄 알았어요. 알코올 의존증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질병을 앓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시죠? 그냥 논문만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다행이에요. 그 논문 제목을 여기에 적어주셨는데 네. 저는 뭐 약간 토익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인가요? 이게 너무 길어서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The importance of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 in current psychoanalysis. 제대로 읽은 거 맞나요? 나름 훌륭한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와. 어떤 뜻이죠?
나는 정신과 전문이다. 이거 어떻게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되나요? 뒤에서 끊어야 되나요? 아니 일단 important가 아니고 importance. 스. 네. 명사였군요. 네. 그 중요성. 무엇의 중요성이냐? 네.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 죄송한데 저희 애착 지금 뭐 관계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그래요? 알았지? attachment relationship이 애착 관계 맞죠?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럼 뭐요? 토목달인 줄 알았어 나 지금. 뭐예요? 빠른 애착 관계 뭐예요? 어렸을 때 그 아. 애착 관계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리고 이게 뭐 사이코애널리시스는 정신 분석 뭐 이런 그렇겠죠? 건가요? 네. 그러면 근데 지금의 정신 분석? 그게 지금 중요한 건가요? 아니요. 아니, 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고 자꾸. 독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네. 여러분은 지금 잘난 척하려고 이태현 아나운서님 안 독해요. 아니 이게 지금 또 애드립을 치셨는데 독해 안 독해. 하마터면 깜빡 그냥 지나갈 뻔했네요. 조용히 묻혀가려고. 예. 아니 우리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저희 이발소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이발소 작가님을 어떤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다가 이렇게 이발소에 초대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 파리 지옥에 역하셨군요. 끊겼어 지금. 낚였어 아주. 네. 제가 오늘 그 저기 녹음하기 되게 일찍 왔는데 작가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이분이 전공이 또 발레예요? 아니요.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했어요. 원래 전공이 다른 분야였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되셨다고. 본 네. 전공이 뭐셨어요? 저는 원래 공대에서 전기전자공학과 어머나. 전공하고요. 네. 그러면은 공대 여신이셨나요? 아, 네. 공대 아름이 정도는 공대 아니었고 아름이. 그냥 네, 그냥 공대 알흠. 아름이 아름. 아름 다 소문이 나이네. 아름. 그런 분이셨군요. 와. 근데 전자공학과도 원래 공부 잘하시는 분이 가는 학과 아닙니까? 뭐 그냥 운이 좀 조금 좋기도 하셨- 했고 네. 그냥 근데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의학과를 가셨으니까 뭐 공부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시겠는데요?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가 좀 의학 쪽이 좀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의공학을 하다가 예. 이제 대학원을 좀 다녔었는데 네. 그 연구실이 없어지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진로를 다시 결정했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그 소문으로만 듣던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분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중간에 약간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기가 있으셨겠네요. 아, 네네, 그럼요. 한 1년 넘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흔들리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제가 그때 28요. 그러면 어머 너무 죄송해요. 갑자기 닭살 돋았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 28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취업 전선에 있어서 그 궁지에 내몰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딱 그 나이대잖아요. 그렇죠. 27, 그렇지. 28에 내가 아직 진로가 그렇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그럴 때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의사라는 직업이 하고 싶다라고 다시 판단을 하기까지 어렵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막막하고 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암흑의 시기를 거쳤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용기가 엄청나신 것 같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전자공학을 하다가 의과로 바뀌는 게 순수히 본인의 판단이자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조언 내지는 강요 내지는 권고? 관여. 네. 아니면 뭐 상습폭행 부모님은 제가 진로를 바꾸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가 더- 좋아하시고 네. 또 선망의 직종이니까 네. 부모님이 더 권유를 그래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완전히 그런 예상과는 선입견 같은 게 좀 네. 있는 거죠. 다르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시작을 한 단계 자체가 제가 이거를 합격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에가 학교를 네.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네. 사실 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선입견이 정말 아까 그런 선입견도 있지만 저는 그
선생님 목소리만 왜 이렇게 목소리가 동굴에 들어있는 것 같지? 아니 근데 왜 나의 오늘 목소리가 왜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오늘 봤을 때 지금 근데- PD님이 우리 마이크 장난치고 있는 그러니까 거 같아. 이제 되네. 이제 괜찮아졌네. 아. 목장에서 나온 뭐죠? 거네요. 여튼 그건 그렇고 선생님 너. 아니 저는 그 정신과 전문의가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흰머리 지긋하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방송 보면 네. 정신과 전문이라고 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다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고. 그러니까. 네, 우리 취준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정말 뭐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부를 만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우리 은정 과장님 네. 네, 충분히 취준생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도 영업 준비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그만큼 한번 문을 열어 봅시다. 제가 요새 이발소를 진행해서 그런지 취업 준비생에 대한 기사가 있으면 네. 저도 모르게 막 자꾸 클릭을 하게 되고 네. 보다가 감정이입을 해서 맞아. 닭똥 같은 눈물을 아주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건 좀 심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네. 취준생 생각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제가 뭐 어쨌든 요즘에 네. 혼자 살아서든 아니면 네. 취준생 걱정이어서든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기사들이 네.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네. 취준생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순간 탑 7 아,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자, 희경 씨하고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취준생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순간 일단 첫 번째 순간은요. 나는 아직 취업 못했는데 친구가 취업했을 때. 공감되죠. 네. 이때는 진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친한 친구일수록 더 그래. 그러니까 100% 축하해주진 못하는 마음. 축하는 근데 해주는데 축하가 축하가 아니야. 막 그래. 그런 느낌이. 그 축하가 네.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반고리간 정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카오땡이나 얼굴책 등을 통해서 남의 소식을 아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느껴질 때. 아 이때는 진짜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은 그러겠네. 네. 저는 이제 남의 행복이 자꾸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마음의 병이 오면은 네. 일단은 그걸 안 봐요. 왜냐면 짜증 나서.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은 맨날 웃고 이 사람은 맨날 모두가 다 좋은 순간만 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그걸 네.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차단을 누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뭐 혼자 사는 거지 뭐. 네.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요. 이력서에 쓸 경력이나 대외 활동이 하나도 없을 때. 아, 얘도 우울증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글쎄.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때 경력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학과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요즘에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쳐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유학 한번 좀 갔다 와 주고 뭐 어학연수라도 뭐 교환학생이라도 뭘 아무튼 누군가가 이력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그냥 단순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대외 활동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요 네 번째가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겉으로는 아유 얘 괜찮다라고 하지만 네. 속으로는 속상해하신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아 맞아. 그렇죠. 근데 네. 저는 이게 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부모님이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 속상해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이런 그거 사례가 다 있어요. 알지. 속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속으로. 이제 엄마 아빠랑 전화 통화를 하고 태연아 괜찮아 화이팅 하고 엄마는 끊은 줄 알고 엄마 아빠랑 얘는 어떡하려고 그래 다 들려 안 끊고 내가 다 듣고 있잖아 뭐라고 하시는지. 아유, 저는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본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극단 생활도 하고 뭐 이랬을 때 네.
그 개그맨 시험을 3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해 떨어질 때는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두 번째 시험 떨어졌을 때도 괜찮다 하셨거든요. 세 번째 떨어져도 괜찮다 하셨는데 한 번 엄마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엄마 본물 터주시죠. 그러니까 너 뭐 대학 공부한 거 전공이나 살릴 것이지. 너 네가 나서는 길 나서 막 이러면서 그때 우리 엄마가 정말 괜찮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억누르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진짜 속상하죠. 근데 이게 우리야 좀 이렇게 개그적으로 승화해서 얘기를 했지만 진짜 짠하게 부모님이 괜찮아 이렇게 부모님도 내 눈치를 보는 거를 그렇죠. 내가 느낄 때 그렇죠. 네, 내가 더 못나게 느껴지니까. 부모 자식 간인데 그 감정은 다 전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느낄 거고요. 저는 이럴 때 우울증이 걸릴 것 같다. 5번째. 취업은 하고 싶은데 정작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모를 때. 이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대다수 취업 그럴 기간이 것 같은데. 오래 이제 준비 기간이 오래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건가? 그렇죠. 아니면 이 길이 맞는 건가? 맞아, 고민을 맞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아픔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리고 또 6번째. 자, 마음은 급한데 토익 점수가 너무 안 올라. 나 이거 선생님이 김정은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는데? 선생님 이럴 때는 요즘에-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은 급한데 토익 점수 안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이게 요즘 내 고민이라니까요. 만점이잖아요 원래. 얘가 요즘에 토익 점수가 495점에서 오르지가 오르지가 않는군요. 않아요. LC 빵점. 그거는 안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튼 뭐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 당연히 인풋이 있어야 이제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좀 차분하게 슬로우 다운하고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BS 난과 함께 해주세요. 토목달과 함께. 저는 토익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토익 점수가 굉장히 높고 만족스러운데 네. 취업 준비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만료가 다가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 다시 굉장히 봐야 스트레스죠. 되는데 엄청 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만료되니까. 네. 그래 만료는 내가 근데 또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거. 교육 점수는 좋은데 이력서에서 계속 불합격을 맞아. 그렇죠. 오히려 그것- 좋은데. 그거 되게 현실적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런 요즘에 스트레스 많죠. 토익 점수가 정말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이제 하위에 있는 분들은 네. 포기하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갈 엄두가 안 나니까요. 맞아요. 저는 마지막 순간이 또 공감이 됐어요. 네. 친척 만났는데 취업했냐? 그거 물을 때. 그렇죠. 가슴을 우리가 후벼 알아서- 파는 거죠. 네. 그 태어나나한테 네. 결혼은 언제 하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순간 세븐에 네. 취업을 결혼으로 바꾸면 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정작 누구랑 해야 되는지 없어 상대가. 그리고 마음은 급한데 결혼 자금은 안 모여져. 네. 친척들을 만나는데 넌 언제 갈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다 뭐 취업이나 결혼이나 연속 선상에서 이게 좀 그러네요. 비슷한 것 또 같아요. 하나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부모님은 괜찮다. 저 자식을 언제 가니? 아니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안 괜찮다. 무조건 전화 통화를 하면 네. 항상 기승전 결혼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혼 말씀을 꺼내시면 이제 끊을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잘 자네요. 태연아 잘 자. 이런 것처럼. 이게 시그널이구나. 전화 통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죠. 알고 보니까 이 리서치를 저기 우리 작가님이 태연아한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느낌상. 일단 뭐 정말 뭐 토익에 관한 거는 저희 정훈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오늘 우울증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 정신과 그렇죠? 선생님이 정말 필요하겠어요. 그러네. 우리한테. 네, 좀 잘 부탁드리는데 저기 언니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저기 선생님이 편하시죠? 두 분 중에 누가 더 그러게. 미세요? 까봐요. 잠시만요. 바람. 저 그 84하 학번이요? 아니요. 84년도생.
8 하나입니다. 언니. 그럼 누나 맞네. 네. 네. 그럼 우리 그 정신건강 정신건강 챙겨준다는 우리 예쁜 언니 이은정 선생님. 이럴 때 이렇게 우울증의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런 순간에는 누구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시적인 이제 우울감이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우울해지고 이러는데 이럴 때 사실은 해야 할 것보다는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 가지 생각해봤는데 좋은 조언인데요. 네. 하나가 남하고 비교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급해하지 말 것. 내가 또 조급증 환자인데. 좀 적으세요. 비교하지 말 것, 조급해하지 말 것. 혼자 술 먹지 말 것, 집에서. 사실 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너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되게 비교하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우울증 비슷한 증세를 겪을 때 드는 생각인데 비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생각을 할수록 자꾸 비교가 더 돼. 왜 그럴까요? 맞아요. 생각할수록 자꾸 그 생각이 더 나고 조급해야지 말아야지 하는데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감정들,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대부분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럴 때 진짜 병원 찾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나요? 그게 이제 건강한 상태와 또 정상적인 상태와 정상과 비정상 상태에서 또 각각 저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주 우울해가지고 내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아니면 계속 죽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걸 저희는 권유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좀 우울했다가도 좋은 일 있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가벼운 뭐 운동이나 아니면 명상, 뭐 친구들하고 좀 수다 떨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서도 좋아지실 수는 있어요. 다른 쪽으로 생각을 좀 돌리는 방식이군요. 그런 걸 보통 디스트랙션이라고 해서 생각을 좀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디스트랙션을 할 때 친구하고 수다를 떨 때 소주 한잔 하면서 대부분 우리 수다를 떨잖아요. 대부분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근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려다 보면은 감정이 더 격해지는 상황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랑 살기 싫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 그런 자리를 안 갖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는 나은 건가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해소가 저는 그러니까 그때 우는 거지 울고 다음 날 현실이 변한 건 아니니까 이게 뭔가 이 힘들 때는 이 감정이 힘든 감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우울증의 대부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게 대인 깊이 다른 사람하고 안 만나고 혼자서 사귀고 그게 반복되고 또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저렇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해요.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한테 자신이 좀 자신을 잘 알아가는 과정이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힘들어하는 학생들,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기성세대 분들은 얘네가 너무 나약해서 그렇다. 죽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뭐 기사를 보면서도 죽을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아라. 죽는 게 더 무섭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간의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중압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저는 요즘 어린 친구들을 보면 저희 학창 시절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가지는 압박감은 상상을 좀 초월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노는 것 자체를 학원을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간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에게 이제 대인 관계나 뭐 뛰어노는 시간과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한적이라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세대들이 딱 지금 취업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 세대들을 저희가 같은 기성세대들이 봤을 때는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두 자녀를 낳고 이 부모들이 일생 동안을 키우면서 주입 또는 그 계속해서 줬던 가르침이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나는 너를 세상에서 최고다 키울 거다 하는 게 일생 동안을 저거 20년 이상을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그 과신? 그래서 나는 뭐든지 될 거다.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나를 키워왔고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때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게 쿠션하는 감흥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동안에 살아왔던 거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치유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지나친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이 조금만 뭐가 삐뚤어지면 어우씨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우울증으로 확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나르시스티적인 그런 인격 장애나 그러니까 자기애성이 너무 강해서 누가 자기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자존감의 상처를 더 크게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사를 가지고 7가지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과장님도 이 7가지 감정에 공감이 되는 게 있나요? 겪어보신 것? 그 진로를 다시 결정을 하던 그쯤에 제 친구들은 교수가 된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빠른 친구였죠. 그리고 항상 이제 뭐 페이스북 보면은 뭐 이렇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다 안정적인 이렇게 상태에 있었는데 저는 새로운 걸 뭔가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던 거예요? 의사가 됨으로써 저는 이게 의사 안 되면 장의사라도 하면 되지. 아니 그 시기는 하여튼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그 벤틸레이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웃을 거예요. 저 무한도전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능을 보시면서 웃음으로 승화시키셨군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저한테 이제 무한도전은 굉장히 평균 이하의 연예인 7명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하나씩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응원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정화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4명도 이제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커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무도가 끝났는데 다시 우울증 걸리시는 건 아니시죠? 아니 이제 이발소로 옮겨 타신다는 거야. 런닝맨 이발소. 혹시 그럼 정훈 쌤은 가장 공감이 되는 항목이 어떤 거였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공감이 하나도 안 돼서 저는.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겪어본 게 없어요. 금수저는 달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친구가 난 취업 못했는데 친구가 취업했을 때의 세대가 아니거든요. 세대 자체가 이게 완전히 달라가지고 다들 취업을 빨리빨리 할 수 그렇죠. 있는 굉장히 세대였으니까. 골라서 갔던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그 순간조차도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것도 오더라고요. 나는 이런 세대가 아닌데 안타깝다. 이 친구들은 이런 고민들을 늘 하면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했어요. 그럼 기찬 전문가님은 어떤 저는 정 선생님하고 거의 같은 세대로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무리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원래 해보려고 했던 직업이 있는데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취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취하고자 했던 직업을 저는 못했는데 얻고 있어서 그 직업을 얻었을 때 저는 조금 좌절감을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첫 번째는 동감이 돼요. 그 선망의 직업이 뭐였나요, 쌤? 실례지만. 저는 이제 방송사를 시험을 보러 가서 떨어졌었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 K모 본부 보도국장 이번에 된 친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1번이 저한테 가장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몇 차례 최종 면접을 보고 떨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백수로 지내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려고 켰는데 거기 이제 K본부 아침 방송에 여유가 아주 만만한 그 프로그램에 신입 아나운서 편에서 이제 나와서 뭐 장기자랑하고 뭐 소개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도 저도 모르게 백엔잎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나가서 내가 저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같이 시험 본 친구들이 붙어서 방송에 나오면 이제 좀 배알이 꼴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 저도 제가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도 코너가 방송이 안 될 때는 개콘을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리모컨을 돌려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요즘도 가끔씩 이제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제가 뭐 자의반 거의 자의죠. 내가 안 짜간 거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볼 때 뭔가 이 가슴에서 내가 저 무대 위에 서고 싶은 건지 뭔지 그게 뭔가 이거를 잘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채널을 좀 돌리곤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M본부에도 같이 시험 봤던 놈이 나오고 K에도 나오고 S에도 나오고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디스커버리나 봐. 그래서 제가 EBS를 켰는데 EBS 또 뉴스에 또 그분이 나오시면 그래서 이건 난 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채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돌렸구나. 저기 그냥 88번이나 99번 저쪽에 가면은 볼만한 거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아나운서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은 내가 저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을 또 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지금 막 놓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상황과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은 너무 잘 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출연진들이 다 지금 너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때 그걸 했었어야 했나? 혹은 나에게는 왜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박탈감이 좀 많이 들죠. 진짜 그래요? 그럼요. 불안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상한 감정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할 때 SNS를 못 보겠는 거야. 페북에 왜 이렇게 먹는 사진을 그렇게 올려? 미치겠어. 모두가 다 먹는 것 같아. 근데 그래 먹으려고 태어난 건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더 예민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성격인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해서 굉장히 더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저는 뭐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뭐 막말로 이제 뭐 강의가 터져가지고 이제 떼돈을 벌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그냥 되게 축하만 해주고 싶던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정훈 쌤이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고. 세상에 누구나 다 완벽히 건강한 사람 없어. 만약에 해도 하는 토익 싸움마다 다 실패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집에 돈도 없어. 아버지 돈도 없고 내 돈도 없어. 부도로 다 날아갔어.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만해. 막 갑자기 막 가정에도 불화가 막 일어나. 그럴 때는 친구가 되게 잘 되는 거를 축하만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어떤 본인의 상황과 이제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 자극에 이렇게 좀 취약할 다는 거는 내 멘탈이 약해져 있을 돌봐줄 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아까 그 은정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교와 조급 여기에서 다 비롯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은정 과장님이 보실 때는 정훈 쌤의 이런 뭔가 남을 고스란히 축하해줄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정신의학적으로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그 표정은 뭐예요? 재수없어.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 제가 그걸 거짓 진실 이렇게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탐지기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정말로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지 말고.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비교라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비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면 나약해 있으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쟁심 이런 것도 본인을 이렇게 분발시키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상태라기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비교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마음이 좀 약해져 있고 그럴 때는 이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한테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하나만 더요. 근데 비교하지 말자 그러면 또 비교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자. 코끼리 생각하지 말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보셨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활력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기사에 있는 설문조사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 진짜로 우리 취준생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넘어갈 때도 됐지. 우리 원래 앞전에 한 5분 정도만 토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45분을 토크를 했어. 벌써 시간이 여기서 42분은 다 잘려나간다고. 우리 얘기는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그 고독한 취준생의 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신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는다면 어떤 걸 상담을 받고 싶냐라고 사전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냥냥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요새 매일 2시간에 한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방대 공대 출신에 학점도 좋지 않아요. 아주 어렵게 중소기업 현장직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상사와 트러블로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직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력서를 써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말을 너무 많이 더듬었어요. 나이는 30이 넘었는데 수입도 끊겼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번에는 진짜 망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오늘 저녁에도 계속 죽을까? 이런 고민만 했는데 스펙도 낮고 이전 회사보다는 더 좋은 데를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욱해서 그만둔 게 후회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